처음 보는 남정네가 나한테 막 다가와서 나를 막 안으려고 하는데 나는 이 사람을 처음 봐. 기류가 약간 핑크빛으로 변하면서 기다리게 돼. 뭐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봄입니다. 구독자 1000명을 달성을 했습니다. 야! 벌써 1000명이라는 분들이 저희를 또 봐주시고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고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랑 카페 느낌으로 하고 싶어서 제가 치즈케이크랑 홍차도 준비를 했어요. 홍차. 두 분 나이랑 MBTI랑 혈액형 궁금하네요. 나이는 인스타 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남구님이 저의 생일 파티를 해주셨거든요. 저는 한국에 있고 남구님은 미국에 있는데 풍선 사고 케이크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그걸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저는 29살, 남구님은 저보다 6살 많아서 35살입니다. MBTI 저는 ENFJ고요. 남구님은 ESTJ인데요. MBTI 궁합표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ENFJ랑 ESTJ는 지구 멸망 조합이라고 나와요. NF와 ST가 부딪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제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저는 감성적인 사람인데 저희 남구님은 또 대문자 T시기 때문에 공감적인 부분에서 부딪히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는 사랑으로 극복해서 잘 만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혈액형. 저는 O형이고요. 저희 남구님은 본인 혈액형을 까먹었대요. 근데 B형일걸? 확실하진 않은데 B형일걸?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B형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추측. 제가 알게 되면은 영상에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달한 커플 서로 뭐라고 저장했는지 궁금해요. 평소에 남구님을 허니베어라고 많이 불러서 저는 꿀곰돌이라고 저장을 했고요. 남구님은 아모르라고 저장을 했습니다. 아모르는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서로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있어요. 남구님은 간호과를 졸업을 해서 신생아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디자인과를 졸업을 해서 LG VMD로 한 6년 정도 일을 하다가 최근에 그만두고 쉬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LG는 아니고요. LG 협력사인데 LG 일만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VMD라는 게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제품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제품 주변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사람들을 VMD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LG 자체 매장이나 백화점이나 하이마트, 전자랜드, 이마트, 홈플러스 그 안에 모두 LG가 있잖아요. 안에 들어가는 모든 연출물들, 크리스마스 소품들, 웨딩 박람회 소품들, 생활하는 느낌을 구현한 그런 연출 존들 다 기획하고 또 연출을 해주는, 안에 현수막 같은 거 걸려있잖아요. LG전자 무슨 세일 디자인 작업이라든지 요청받은 걸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주고 발주해서 내고 약간 뭐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혹시 남자친구분의 한국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한국에선 어떤 걸 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아직 확실한 계획은 없고요. 장거리 연애가 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또 중요한 게 휴가예요. 휴가 일정도 조율을 해야 하고, 제가 지금은 일을 쉬고 있어서 제가 미국을 가는 게 오래 서로를 볼 수 있어서 한동안은 제가 미국으로 갈 것 같고요. 그래도 저희가 결혼도 하고 미래를 그리려면 당연히 한국을 방문할 겁니다. 남구님이 한국에서 제일 하고 싶은 거, 남구님이 비디오를 봤는데 비디오에 족발이 너무너무 맛있어 보인다고 자기는 그 족발을 먹고 싶대요. 경복궁, 인사동, 북촌마을, 서울스카이 여기저기 다니겠죠. 제일 많이 질문해 주신 질문, 두 분 어떻게 만나셨나요? 모두가 코로나에 걸리던 그 시절 저도 알아 누운 거예요. 회사에서 일주일 휴가를 받았어요. 한 3일 정도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침대에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죽만 맨날 배달시켜 먹고. 그리고 한 4일째쯤 되니까 너무 심심한 거예요. 너무 심심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몸이 아프니까 누워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휴대폰으로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잖아요. 영화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하고 영어 공부를 할까? 저는 스피킹을 하고 싶었어요. 그 전에 전화 영어도 해보고 비디오도 진짜 많이 보고 실제로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언어 교환 어플을 하나 깔게 됩니다. 거기서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났고 친구를 좀 사귀었으니까 그 어플을 까먹고 아예 있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그 용량이 없어가지고 정리하다가 이렇게 딱 봤는데 얘가 아직도 있네? 그래서 얘를 지우려다가 한번 들어가 볼까? 그래서 딱 들어가서 여기 좀 이렇게 보는데 근데 한 사람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냅니다. 안녕, 내 이름은 치아고야. 만나서 반가워. 근데 프로필을 봤더니 너무 제 타입인 거예요. 이렇게 얼굴이
얼굴이 뭐 어떡해. 나도 취향이란 게 있잖아. 미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는 제가 오디오 메시지를 보냈어요. 베이비라고 했거든요. 근데 남구님이 그걸 베이비라고 들은 거예요. 나는 네가 나한테 베이비라고 하는 줄 알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당황했겠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너처럼 예쁜 여자가 날 베이비라고 부르는데 나야 좋지 이러는 거예요. 그 뒤로 저희의 기류가 약간 핑크빛으로 변하면서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 된 거죠. 그 뒤로 저는 남구님의 문자를 좀 기다리게 돼. 첫 영상 통화도 하게 되고 전화도 계속 주고받고 메시지도 계속 주고받다가 남구님이 어느 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사랑에 빠지면 어떡하지? 딱 그 말을 듣는데 저희가 뭔가 여기서 쿡쿡 나는 네가 좋아. 나는 우리가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가 이런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네 마음이 나는 궁금해. 내 여자친구가 되어줄래? 첫 만났을 때 느낌이 궁금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저는 좀 너무 무서웠어요. 그게 1년 하고도 3개월을 랜선으로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간에 실물은 저희 처음 보잖아요. 이게 처음 보는 남정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키와 이 사람의 덩치와 이 사람을 실제로 보는 거는 처음이니까 처음 보는 남정네가 나한테 막 다가와서 나를 막 안으려고 하는데 나는 이 사람을 처음 봐. 아니 화면으로는 봤죠. 근데 실제로 처음 보잖아요. 남구님이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탁 안았거든요. 조금 무서웠어요. 조금 아까 뭐라 해야 되지? 조금 낯설었다. 이건 여성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너무 낯서니까 이렇게 슬금슬금 이렇게 피했거든요. 근데 남구님이 너무 힝한 얼굴로 속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정말 그 비에 젖은 강아지 같은 얼굴로 왜 나를 피하는 거지? 나는 보미를 봐서 반가워 죽겠는데 보미가 내가 마음에 안 드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남구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처음 봤기 때문에 실제로 그 만질 수 있다는 게 만지고 내가 이 사람을 본다라는 게 남자를 또 안아본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진짜 뭐라 해야 되지? 너무 복합적이었어. 제가 계속 피하니까 저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봤거든요. 너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거를 딱 듣고 나니까 아 이거 내가 더 이상 피하면 안 되겠다. 사람의 첫 인상이 진짜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저희가 1년 하고 3개월 동안 그런 유대를 쌓았어도 진짜 실제로 만났을 때 그 첫 인상이 좋지 않으면 슬프잖아요. 우리가 정말 기다려왔던 순간인데 그래서 저도 마음을 탁 다잡고 나도 이 사람한테 좋은 순간을 선물해주고 싶고 좀 좋은 기억으로 남길 바랬어요. 그래서 제가 만난 지 30분 만에 제가 먼저 뽀뽀했어요. 판단이 들었던 게 제가 아무리 이거를 말로 아니야 나는 너가 마음에 들어 오해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냥 직접적으로 그냥 뽀뽀를 하는 게 빠를 거라 생각했어요. 말로 해서 전달하는 것과 그 행동이 주는 그런 것은 또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정말 잘한 선택이었죠. 뽀뽀를 하자마자 남구님의 이 근심이 사르르르 오해를 아주 말끔하게 없앨 수가 있었다. 남구님 버전의 저의 첫 인상도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남구님과 함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친구 사귀며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자연스레 익히고 싶은데 앱을 사용하자니 험난한 세상이 두려워서 알고 계신 방향이 있다면 봄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이런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앱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많고 이상한 사람도 많죠. 풀 안에서도 좋은 사람도 많지만 이상한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 어플이 좋다, 나쁘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은 있듯이 이 어플 안에서도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은 있는 거거든요. 그 익명성 뒤에 숨어서 비신사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화를 나눴던 사람들 중에 집에 스타킹 있냐? 스타킹 신은 거 보여줄 수 있어? 이런 사람도 있었고 나쁜 남자 선호도 조사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Do you like naughty boy? 너 나쁜 남자 좋아해? 제가 차단했어요. 그냥 저 대답도 안 하고 차단 딱 했는데 그 아이디가 차단당하니까 다른 걸로 프로필을 바꿔서 Do you like naughty boy? 또 보내고 제가 좋다고 할 때까지 물론 좋다고 하지 않았어요. 차단을 할 때마다 다른 아이디로 해가지고 naughty boy? 뭐야? 그런 사람도 있었고 어플로 통화를 할 수도 있거든요. 왜 전화 안 받아? 왜 내가 좋다고 하는데 무시해? 너는 왜 나를 무시해? 이런 사람도 있었어. 그리고 아련 집착남도 있었어. 어플에서 제가 다 차단을 하니까 DM으로
널 좋아해. 네가 날 차단하더라도, 네가 갑자기 없어지더라도 널 잊지 못할 거야. 이래놓고 제가 답장을 계속 안 하니까 이 분노 루트를 타가지고 왜 나한테 답장 안 하냐, 넌 사람 마음을 왜 그렇게 무시하냐,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필리핀 가쁘남도 있었거든요. 필리핀 가쁘남은 자꾸 자기 집 사진을 보내. 집에 샹들리에가 있거든요. 근데 자꾸 자기 집 사진을 보내고 차 사진을 보내고 자기는 당장 너를 만나러 한국에 갈 수 있다. 당장 우리 날짜를 잡자. 너와 롯데월드를 가고 싶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이거를 대화를 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잖아요. 드리고 싶은 얘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외국인 친구를 만나는 것 자체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사람을 만나서 스피킹을 해야지만 영어가 늘 수 있어요. 그건 맞아요. 혼자서 연습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 파트너가 있으면 당연히 영어가 느는 게 맞는데 풀에서 사람을 만나고 그 나가기까지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난구님이랑 메시지를 1년 하고도 3개월 동안 메시지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만난 거거든요. 이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잘 걸러야 한다. 남자 사람 친구가 좀 두려우시면 여자들이랑 얘기하고 싶어요. 전 탄뎀에서 조조라는 친구를 만났는데 지금까지도 연락하면서 가끔씩 만나거든요. 팁을 드리자면 그 한국에 있는 여자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프로필에다가 써놔요. 한국에 있다. 첫눈에 반했는지 아니면 썸 타시면서 좋은 감정이 생기신 건지. 친구로 시작을 했죠. 난구님도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지만 얘를 꼬셔야지 이게 아니고 그냥 얘랑 얘기하면서 좀 영어에 대한 감을 익혀야지. 문화 차이 극복 방법, 이것도 꽤 많았는데요. 사실 저도 브라질 남자친구를 사귀기 전에 진짜 굉장히 걱정을 했거든요. 왜냐면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브라질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개방적이잖아요. 너무 개방적이면 어떡하지? 나랑 그런 가치관이 안 맞으면 어떡하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희의 가치관은 다행이게도 같은 곳을 보고 있어요. 이 가치관이 맞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소한 다툼들은 대화로 해결을 잘 하고 있습니다. 난구님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유교적이에요. 유교 사상이 있는 브라질 사람. 성격이 이제 부딪히는 부분들이 안 맞는 거지 문화의 차이로 어려움을 느꼈던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의견 차이가 생겼을 때 어떻게 조율하실지 궁금해요. 공감의 방식이 서로 너무 달라서 저는 이렇게 싸웠을 때 바로 풀어야 되는 성격이고 난구님은 시간이 필요한 성격이에요. 저는 싸웠을 때 눈물이 나오는 성격이고 난구님은 우는 걸 보는 걸 싫어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정말 극악의 조합이지. 초반에는 진짜 힘들었어요. 저는 당장 풀고 싶고 눈물은 나오는데 이 눈물이 제가 조절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난구님은 차분하게 설명을 해주는 걸 좋아해. 아니 사람이 속상한데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차분하게 얘기를 해? 이거였고 난구님은 그걸 왜 꼭 지금 얘기해야 해? 나중에 네가 좀 이거를 좀 이렇게 한 다음에 얘기해도 되잖아. 결론은 서로 양보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참고 당장에 얘기하고 싶어도 좀 삼키고 차분하게 난구님한테 얘기하면 다 들어주거든요. 난구님도 제가 조금 속상해라는 식으로 뉘앙스를 풍기면 본인이 이해가 가지 않는 속상함이더라도 아 너가 속상했구나 지금은 이렇게 해주는 편이에요. 아무리 가까운 남자친구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더라도 있는 그대로 100%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걸 깨닫고 난 이후에 조금 편해졌어요.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중요한 게 난구님이 나를 사랑해? 겁나게 사랑해. 그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큰 것들을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서로 브라질이나 한국에 가볼 예정이신가요? 네. 한국은 말씀드렸고 난구님의 고향인 만큼 정말 너무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브라질 음식들을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코시냐, 뽕지 케이조, 빼주아다, 스트로가노프 진짜 맛있어요. 현지에 가서 진짜 브라질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요. 브라질이 한국에서 제일 먼 여행지인 거 아세요? 그때 진짜 제 엉덩이가 깨지진 않을까 너무 걱정되고 하지만 가보고 싶다. 무조건 갈 거예요. 그리고 난구님 가족들도 보고 싶고 그리고 난구님도 저희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게 또 언제가 될지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희는
계획이 있습니다. 영어로 편하게 말씀하시는 봄님을 보고 실전 영어 회화를 자연스럽게 접하면 좋은 환경이나 습관 등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일 도움이 됐던 방식은 주제를 하나 머릿속으로 정해놓고 그 상황을 상상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독자 1000명을 모으면 1000명한테 어떠한 얘기를 할 건지 그거를 상상해서 나는 이런 얘기를 영어로 할 거야. 한국어로 생각을 하고 그거를 영어로 출력을 하는 방식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샤워할 때도 그렇고 운전할 때도 그렇고 그 상황을 정해놓고 그걸 상상해서 발화하는 연습을 계속했어요. 여기를 갔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내가 남구님 친구들을 만났을 때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여러분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출장이 많아서 운전을 많이 했는데 그 운전을 하게 되면은 블랙핑크 영어 인터뷰를 다 이걸 틀어놓고 로제, 제니, 지수, 리사가 얘기한 거를 똑같이 따라하면서 이쪽지까지 항상 갔다. 안 본 게 없어요. 포인트는 본인이 로제가 돼야 해. 내가 로제가 됐다 생각하고 파수를 딱 맞춰서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지금 챗 GPT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몇 년 전만 해도 챗 GPT가 이 정도로 발전이 안 됐었어요. 사용하는 사람들도 몇 명 없었고 제가 챗 GPT를 사용하게 된 것도 올해부터인데 GPT랑 영어 하시면 됩니다. 음성 부분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나랑 같이 영어로 대화하자. 그러면 처음에 겁나게 빠르게 얘기할 거예요. 들어보고 너무 빠르다 싶으면 너 너무 빨라. 조금만 천천히 얘기해줘.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들 중에 문법이 틀린 게 있다면 그것도 같이 얘기를 해줘. 그러면은 얘가 딱 듣고 그거를 잡아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느리게 해달라 그러면 느리게 해주고 문법 잡아달라 그러면 문법 잡아주고 GPT와 이미 많은 대화를 했다면 챗 GPT가 나에 대한 정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더 많은 대화가 가능하겠죠. 챗 GPT 최고다.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도 이 방법을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엄마가 너무 좋아하세요. 세 가지를 정리를 해보면 계속 얘기해야 된다. 중얼중얼. 블랙핑크 인터뷰. 챗 GPT와 대화를 해보자. 세 가지 추천드립니다. 장거리 연애하면 비행기 값에 호텔의 식비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잖아요. 서로 더치페이 하는지 궁금합니다. 데이트 비용은 저희 낭구님이 100% 부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을 있든 한 달을 있든 제가 돈을 못 내게 해요. 빌지를 아예 보지를 못하게 해요. 초반에는 낭구님이 비행기 티켓도 끊어주고 계속 지원을 해주고 싶어 하는데 제가 항공 티켓을 내가 끊게 해줘 해서 지금 티켓은 제가 끊고 있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받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낭구님이 되게 저한테 좋은 경험을 시켜주고 싶어 해요. 비용적인 부분이 저도 큰 걸 아니까 너무 미안하고 그랬는데 해주고 싶어 하는데 제가 또 계속 미안해하기만 하면은 이거는 또 즐거움이 아니잖아요. 고마워. 장거리 연애 비법이랑 만나고 헤어지실 때 미리 다음 만남을 기약하고 그러시는지도 궁금해요. 제일 중요한 비법은 서로를 믿는 수밖에 없어요. 낭구님이 정말 고맙게도 어디를 가든 예를 들어서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나갔어. 누구랑 있는지 사진 다 찍고 자리 옮길 때마다 톡하고 자기가 오늘 누굴 만날 거고 어디에서 뭘 할 건지 이런 거를 다 보고를 해줘요. 내가 물어보지 않아도 그 사람이 그렇게 해주니까 믿음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런 서로에 대한 배려와 믿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연락하는 시간을 만들어 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일어났을 땐 낭구님이 하루를 다 얘기를 해주고 낭구님은 자러 가고 저는 안녕. 제가 자러 갈 때쯤 되면 낭구님이 일어나서 제 하루를 낭구님한테 얘기하고 하루에 무조건 2번 통화. 이런 식으로 루틴을 만드는 게 좋은 것 같다. 다음 만남은 기약 안 해요. 제가 다녔던 회사는 여름에 휴가 한 번, 겨울에 휴가 한 번 딱 2번 쓸 수가 있어서 기약을 안 해도 그냥 그때쯤 만나겠거니. 이제는 제가 일을 안 하니까 저번에 미국 갔을 때는 한 달 있다 왔었거든요. 전보다는 훨씬 자유롭지만 비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다음 만남은 12월 13일 날 낭구님 만나러 출국합니다. 그때 스토리 많이 올릴게요. 팔로우 해주시면 실시간으로 낭구님과의 일상을 보실 수 있답니다. 제 이름이 봄이잖아요. 많이 생각을 해보다가 친구가 봄비 어때? 봄에 새싹이 튀려면 이 비가 무조건 내려야 되잖아요. 이 물을 삼킨 여린 새싹들이 이제 꽃을 피울 수 있는 거니까 너무 뜻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촉촉하게 뭔가 마음을 적시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제가 또 만들고 싶은 영상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영상을 만들고 싶어서 좀 마음을 촉촉하게 만든다 해서 봄비로 결정이 됐습니다. 또 어감도 예쁘잖아요. 봄비.
약간 밤비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봄비예요. 봄비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말 긴 이야기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른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